분진내 상호작용.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리법칙 107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부정종 구하기. 부정종 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였어? 천이. 천이 과정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 과정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대체간 상호작용. 그걸 말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집 내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대체군 내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 자, 분집 내 상호작용. 분집은 누구를 포함하지? 대체군을 포함하지? 그러면 분집 내 상호작용은 대체군 내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이냐면 대체군 내 상호작용은 무조건 이 뜻이에요. 같은 종끼리.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은어들끼리, 닭들끼리, 호랑이들끼리, 늑대들끼리 이렇게 일어나는 게 대체군 내 상호작용이고, 분집 내 상호작용이라 하면 이거는 반드시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서로 다른 종이 주고받는 과정. 이걸 우리가 분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적으로 생각을 하면 분집이 훨씬 더 큰 범위고 대체군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분집 내라고 하면 얘도 되지만 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분집 내라는 건 무조건 서로 다른 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분집 내 상호작용에서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 한쪽은 플러스인데 한쪽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거야. 한쪽은 플러스인데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할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요 이름, 요 단어 자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 어떤 관계야? 서로 뭐 한다고 하지? 공생한다고 하지? 자, 공생은 공생인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생이야. 그럼 뭐야? 서로 상.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생, 쌍미 공생입니다. 이거는 한쪽은 이득은 되는데 한쪽은 이익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이득이 쏠리게 되는 거죠. 편리공생이라고 해요.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기생.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게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히면 먹히는 애는 마이너스, 먹는 애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포식과 피식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자,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야? 같은 데서 같은 먹이를 먹고 살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이런 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경쟁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경쟁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상리공생 한번 봅시다. 상리공생의 예로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벌과 누구, 그 다음에 개미와 누구, 그 다음에 말미잘과 누구, 악어와 누구,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벌과 누가 될까? 그렇지, 벌과 꽃. 자, 개미와 누가 될까? 이거 아나요? 그렇지, 진딧물. 개미와 진딧물. 자, 개미하고 진딧물.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당벌레 같은 포식자가 잡아먹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진딧물은 어떻게 사는 애들이냐면 식물이 이렇게 줄기가 있고 여기 체관이 있어? 체관이 있으면 광합성을 한 양분이 체관을 통해 이동을 할 건데 체관액의 90%가 설탕물이에요. 설탕물이 흐르는데 흐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진딧물이 여기다가 주둥이를 딱 꽂는 순간에 얘 몸을 이렇게 있다가 보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입으로 들어간 게 소화기관으로 무지하게 빠르게 흘러가서 항문에 이렇게 맺히게 돼요. 진딧물 그 엉덩이 똥구멍 있는 데 보게 되면 동글동글한 액체가 맺혀 있어. 이게 뭐야? 설탕물이야. 개미가 그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슬처럼 생겼는데 단이슬이다. 그래서 이거를 감노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래서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진딧물은 개미한테 설탕물,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말미잘과 누구 나오죠? 그렇지. 흰동가리가 나오지? 우리 흔히 니모라고 하는 거 흰동가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미잘은 얘네들한테 서식처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흰동가리는 이것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미잘 동물이에요? 이 식물 아니야? 둘 다 동물이면서 상리공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악어와 누가 들어갑니까? 악어, 새, 이렇게 들어가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의류도 상리공생을 하는 거야. 조류와 균류가 상리공생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편리공생은 하나는 이득이 되지만 하나는 이익이 되지도 않고 손해가 되지도 않아서 대개가 작은 애들이 이익을 보고 큰 애들이 뭐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빨판 거북이. 자, 거북이와 누구? 폭등고래와 많이 들어봤죠? 폭등고래와 그 다음 해삼과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뭐 들어갈까? 거북이와 뭐가 나왔잖아. 그렇지. 거북이와 빨판상어. 거북이와 빨판상어 들어가는데 상어가 엄청나게 커다란 그 상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작은 애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득도 아니고 손해가 아닌 거고 빨판상어가 이익을 보는 거야. 폭등고래와 폭등고래 피부에 붙어 있는 그렇지. 따개비가 이익을 보는 거죠. 해삼과 해삼의 몸속에 숨어 살고 있는 수비고기. 이런 애들은 플러스와 제로인 상태다라고 보면 돼. 기생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기생하는 경우도 있고 식물이 기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물의 기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충이라든지 12진짜충이라든지 편충 같은 기생충들이 될 거고 식물이 하는 경우는 다른 식물의 줄기에다가 뿌리를 뻗고 있는 겨우살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기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생자와 상대되는 개념은 숙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는 기생자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숙주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포식과 피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고. 자, 이번에 경쟁. 자, 여러분들 생명과학부터는 교육과정대로 잘 들어간다면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행된 학교에서는 100% 전부 다 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제가 바뀌어서 객관식이 하나도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여러분 때는 아직까지 좀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거라서 객관식이 약간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답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이 중에 맞는 거를 보면 이것은 느낌상 틀린 것 같아. 이거는 객관식에서는 통하지만 서술형에서는 통하지 않잖아. 정확하게 답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경쟁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 경쟁을 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아까 말했잖아. 어떤 애들이 경쟁한다?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 경쟁을 하는 거야. 생태적 지위가 뭐를 얘기합니까?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말하는 거지. 먹이 지위는 먹이, 공간 지위는 서식처. 동일한 서식처에서 같은 먹이를 먹고 살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거 먹고 살면서 끝까지 경쟁하잖아? 결국은 그 지역에서 하나가 사라지게 돼요. 그 지역에서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 다 죽어서 멸종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다가 더 약한 애가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야. 다른 데로 도망가서 원래는 가운데 살고 싶었는데 가장자리로 옮겨간다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먹이가 있는데 맛있는 먹이를 안 먹고 맛없는 먹이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가는 걸 말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지만 싸우다가 져서 밀려나면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지잖아. 이거를 분서라고 합니다. 경쟁 베타가 일어나면 결국 분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에다가 적으세요. 경쟁 베타의 원리. 경쟁의 결과 공존하지 못하고 한 개체군이 경쟁 지역에서 사라지게 된다. 분서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먹이나 생활 공간을 나누어 경쟁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밑에 있는 그래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생장 곡선의 변화 그래프인데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얘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살고 있는 개체수는 이렇게 지나다가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 배웠었죠? 자, 그러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A하고 B를 따로따로 키웠을 때의 생장 곡선이야. A, B를 따로따로 키웠을 때는 이런 생장 곡선을 보였는데 A와 B를 같이 키웠더니 가 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왔어. 자, 이거 A와 B는 현재 뭐 하고 있는 애들이었을까? 이거를 포식과 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식과 피식이라면 B가 줄어들었을 때 A도 따라서 줄어들었어야 돼. 그래야 포식과 피식이야. 이거 뭐야? 경쟁 베타가 일어난 거예요. 가 밑에다 적으세요. 경쟁 베타.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봐야 돼요. 자, 나는 A도 줄어들고 B도 줄어들었지? 둘 다 마이너스 된 상태죠? 자, 그럼 이 애들은 뭐가 된 거다? 분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서. 자, 그 다음에 달을 보게 되면 둘 다 늘어났죠? 다는 뭐예요? 상리, 공생.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포식과 피식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프를 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이 된 거야. 자, 그럼 뒤에는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뒤에 있는 문제 내가 어디까지 풀어라고 했을 때 거의 다 풀어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거 풀어본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는 거 있나요? 13번이요. 자, 13번을 보게 되면 가의 면적은 나의 면적의 2배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가의 면적을 2라고 놓고 나의 면적을 1이라고 놓을게요. 개체수를 보게 되면 총 개체수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A는 40이 될 거고 나에서 B는 31이 될 거야. 자, 빈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상대 빈도잖아? 상대 빈도는 100%를 채워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C의 상대 빈도는 3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C의 상대 빈도는 33이 될 거야. 그렇다면 A의 개체군의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를 말하는 거라서 A는 2분의 40이라면 그 밑에서는 1분의 25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나에서가 더 커야 되겠지.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 나에서 B의 상대 밀도는 이라고 돼 있죠. 나에서 B의 상대 밀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31. 그러니까 31%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맞는 거고. C의 상대 빈도라고 나왔죠? 상대 빈도는 나와 있잖아? 33%가 되는 거야. 그럼 가에서는 얼마야? 30%야. 그럼 어디가 더 크다? 나에서가 더 크다? 가에서가 작다. 맞아요. 여기하고 지금. 상대인지 그냥 밀도인지 이런 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특별히 질문이 없나요? 19번은 오늘 배운 거거든. 그래서 이거 잠깐 볼게요. 19번. 자, 그림은 고도에 따른 지역 1, 2, 3의 서식하는 동 A와 B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다는 가에서 B를 각각 제거했을 때 A와 B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 자, 고도 1에서는 A만 살고 있고 2에서는 둘이 지금 경쟁 중에 있고 3에서는 B만 살고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가에서 A를 제거했더니 어디까지? B가 A까지 1번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B도 1번에서 살 수 있었는데 A 때문에 못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3에서 B를 제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는 원래 아래에서는 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1번에서는 원래 살 수 있었는데 밀려난 거잖아.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의 2에서 A는 B와 한 군집을 이루게 된다.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한 군집을 이루는 거 맞아요. 가의 3에서 A와 B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3에서는 A가 원래 안 살았어. 그러니까 경쟁 베타는 아닌 거지. 나의 1에서 B는 환경저항을 받지 않는다. 환경저항은 개체수가 어느 정도 생기면 항상 받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일단 50페이지까지 문제 푸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해야 돼.
자기만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파트에 들어있는 거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원 보도록 할게요. 대원아, 너 껐다가 다시 켜줘. 완전히 껐다가.